자, 이제 화학 할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원 처음 들어오면 가장 처음 접하는 게 양적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몰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접합니다. 그래서 몰이 좀 어려운데 뭐 기본 개념이야. 근데 니네들이 몰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거고, 실제로 화학이 어려운 이유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선생님도 화학을 전공했거든. 근데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걸 갖다가 눈에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단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네들이 어려운 거야. 느낌이 안 오는 거지. 눈에 보이면 쉽잖아요. 근데 원자 수준으로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양을 좀 정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 기본을 정하는 걸 우리는 몰이라는 단위를 써가지고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1몰을 한번 정의를 해보자고요. 이렇게 몰을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크게 하트로 한번 이렇게 써보자. 하트가 잘 그려졌니? 1몰. 1몰은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기다 적어줘 볼게. 1몰은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원자, 이온, 분자, 카운트하는, 세는, 단위다. 이렇게 됩니다. 1몰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의 기본 단위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카운트하는 단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위들이 있죠. 조금 편하려고 쓰는 단위. 어떤 게 있죠? 연필 한 타스. 몇 자루야? 그걸 어떻게 알아, 나영이가? 연필 한 타스 12자루인 거야.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아버지 혹시 연필 공장 사장님이시니? 아니야? 사실은 연필 한 타스 우리 일반인들은 알 필요가 없어.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이 학원 원장 선생님이니까 가끔 연필 한 타스를 살 때가 있어. 왜? 설명회 같은 거 할 때 엄마들한테 줘야 되니까 제일 싼 거 있죠. 제일 싼 가서 이렇게 막 몇 타스씩 사가지고 막 뿌린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연필 사러 가면 볼펜도 요새 잘 나오잖아. 연필도 잘 나오고. 그러면 그 문방구 가면은 그 벽에 막 붙여놨잖아.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막 끄적끄적 해보고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색깔별로 컬러풀하게 해서 내가 필요한 거 한 자루씩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막 한 타스씩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사진 않잖아.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요. 누가 도매하는 사람이나 공장에서나 이럴 때 이런 게 필요한 거야. 한 타스, 심지어는 뭐 몇 박스, 몇 차. 만약에 아버지가 연필 공장 사장인데 오늘 생산해내는 연필이 뭐 5박스야. 아니 뭐 50박스야. 이게 나가야 돼. 그 50박스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5천 타스가 들어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운트를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이럴 때 쓰는 단위라고. 너네 배추 한 접 몇 폭인 줄 아니? 배추 한 접이라 그래. 100폭이야. 옛날에는 배추 한 접 그러면 느낌이 좀 왔어요. 왜?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다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시골에서 전부 김장하면 겨우 내내 김치하고 밥만 먹어요. 그러니까 보통 김장하면 100포기 정도 하는, 한 접 정도 한다고. 니네 김장 도와드려 봤어? 요새는 김장도 잘 안 하죠. 힘드니까. 김포 세대가 많죠. 김장 포기 세대가 많다 그러더라. 김포 세대. 김장을 100포기를 한다. 상상하세요. 배추가 되게 크잖아. 4등분을 한다고. 그러면 덩어리가 몇 개야? 400덩어리야. 그걸 다 절여야 돼. 그걸 다 물로 짜야 돼. 그럼 엄마가 400번을 일해야 되는 거죠. 허리 끊어져요.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 양념 다 만들어가지고 그 400개를 묻혀야 되잖아. 다 발라야 되잖아. 그래갖고 차곡차곡. 이거 하루에 안 끝나. 100포기가 그렇게 많은 양이야. 우리 보통 가정에서 요새는 한 20포기? 30포기 하면 많이 하는 가정이에요. 근데 선생님 어렸을 때 기억에 한 접, 두 접은 기본으로 했었던 것 같아. 옛날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근데 그 한 접이라고 하는 게 일반 소비자들은 되게 큰 분량이란 말이지. 근데 저기 강원도 대관령에 고랭지 배추를 재배하는 그 농장 주인은 하루에 막 출하하는 양이 몇 트럭 되겠지. 막 몇백 접 되겠지. 그러니까 쉽게 카운트 하려면 접이라는 단위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가, 이 몰이라는 단위도 결국은 누구?
생산자 기준이더라는 거지. 이유는 뭐예요? 조금 더 편하려고. 간단하게 딱딱딱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화학이잖아. 화학자 중에 생산하는 화학자가 있어. 생산하는 화학자가 누구게? 유기화학자야. 니네 화학자들 얘기를 하면 뭐 화학자 종류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비커나 삼각 플라스크나 라운드 버튼 플라스크나 이런 데다가 알콜 램프 가열해갖고 지지고 볶고 끓이는 거, 머리 허해가지고 막 안경 두꺼운 거 끼고 그러다가 뻥 터지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게 화학자의 대표 그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유기화학자야. 그래서 지지고 볶고 끓여갖고 뭔가를 만드는 사람, 뭔가 새로운 화합물을 만드니까 생산자잖아. 이 생산자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양이 얼마큼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거기다가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선생님 지도 교수님은 돌아가셨어요. 되게 보고 싶다. 선생님 지도 교수님이 선생님한테 되게 잘해주셨거든. 근데 교수님이 맨날 학회 갔다 오시면 요만한 바이올이라 그러거든. 요만한 시약병에 10g짜리 시약병에 시약이 들어있어. 그걸 외국에서 구해오세요. 근데 그게 한 병에 30만 원이야. 뭐 이런 300만 원짜리도 있어. 막 이래 가격이. 영태야, 그래서 가면은 이거 중요한 거야. 300만 원짜리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10g에 300만 원이야. 그럼 진짜로 그거 실험할 때 뚜껑 열어갖고 약수저를 이렇게 스패츌러라 그러거든. 약수저를 이렇게 끄집어내면 손이 발발발발발 떨려. 이거 조금만 떨어뜨리면 막 10,000원짜리가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 10g에 300만 원이니까. 비싼 시약은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니네 한번 생각해봐. 무슨 선생님이 갑부 아들도 아니고 그걸 만들 때 이거랑 반응시키는 또 다른 물질이 이거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쌀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양이 이걸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얘를 최소로 넣어갖고 완벽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점은 얘가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나중에 우리는 제한시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화학 반응을 할 때 항상 적은 양이 그 반응을 결정하는데 그 적은 양을 결정하는 거는 가격 비싼 거가 적은 양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은 양. 선생님이 그래서 미팅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 선생님이 예전에 20대 20 미팅도 했다고 그랬죠. 20대 20 미팅 했는데 남자 20명, 여자 20명 만나기로 했단 말이죠. 선생님이 주선을 했어. 그래갖고 나는 17명밖에 안 돼갖고 남자애 3명이 펑크 내는 바람에 선생님 길에서 남자를 헌팅했어요. 우리 미팅 좀 채워갖고. 힘들게 20명 채워갖고 나갔더니 여자 쪽에서 15명 나왔어. 니네 뻔하잖아 상황이. 그쪽에서 15명 나오고 우리 20명 갔는데 남자 5명 나가리잖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화학 반응이야. 커플 15커플 만들어지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적은 양이 그 화학 반응을 결정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 적은 양을 결정하는 게 누구라고? 비싼 놈을 적은 양을 넣어야 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리고 좀 싼 놈을 왕창 집어넣고 이 비싼 놈을 다 반응하게 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화합물을 얻고자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눈에 안 보여. 그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를 모르겠어. 그 기준점을 정하는 게 몰이야. 그럼 내가 몇 g을 꺼내면 그 안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 반응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해되지? 그러다 보니까 유기화학자가 뭐야? 이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알고 있는 양. 여기 안에 이렇게 표현해 볼게. 개수가 몇 개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근데 이놈의 개수를 카운트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원자 수준이다 보니까 이걸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야. 이 기준이 없어. 이 기준을 잡은 게 원자량이고 분자량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다. 오늘의 핵심이야 이게 가장. 자, 1몰이라는 단위는 단위야 그냥. 아까 얘기했던 한 타스 12자루. 그 다음에 뭐 한 접 100포기. 이런 걸 세는 원자나 분자나 이온을 카운트하는 단위더라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단위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 어떻게 된다?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데 이게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원래는 원자량에는 단위가 없지만 계산할 때는 단위를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램이 사라질 거 아니니?
그럼 뭐만 남아? 몰만 남지. 그래서 몰인 것이야. 요렇게.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일단 결론부터 적고 갑시다. 그래서 몰수라고 하는 거, 몰수가 뭔데? 몰수가 뭔데? 이거 개수야, 알맹이야, 뭐 또는 뭐 원자수야. 원자량이면 원자수고, 화학식량이면 이온수고,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숫자를 나타낼 때 우리는 몰이라고 얘기를 한다. 앞으로 몰 그러면 그냥 개수 이렇게 이해하세요. 몰수 그러면 개수 이렇게 이해하세요. 근데 그걸 갖다가 원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나타낸다. 그럼 이것도 이해를 해야지.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니네는 잘 알지 모르겠지만 학원 선생님들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바쁘다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애들은 이제 다 커버렸는데 선생님 큰애가 이제 고3 이번에 수능을 봤거든. 근데 얘네들 클 때 많이 못 놀아줬어. 바쁘니까. 그러면 이제 아빠 역할을 해야 되니까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니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아주 임팩트 있게 놀아주는 방법. 뭐죠? 특별한 날에 놀이동산 가서 같이 몇 번 토하면 돼.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이게 무슨 이쪽에 평형 감각이 좀 문제가 생기나 봐요. 이런 막 청룡열차 이런 거 타면 미쳐버리겠어. 얼굴이 새 노래지고 막 토가 쏠리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떻게 하루는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롯데월드나 서울랜드나 아니면은 에버랜드 이런 데 이제 이용권을 끊어갖고 가는 거야. 근데 다 좋은데 같이 놀아주는 건 좋은데 꼭 그 세계 놀이동산이 똑같은 게 뭐냐면 코스 다 돌고 나올 때 그 삽으로 푸는 사탕 가게가 있어. 나 거기 제일 싫어하거든. 온갖 천연색으로 돼 있는. 물론 거기에 이제 천연 재료로 쓴다고 하는데 사실은 선생님 화학 전공했잖아. 첨가물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그 색소다. 색소 성분이 케미컬 성분으로는 되게 안 좋은 성분이야. 근데 이제 뭐 거기서는 뭐 파란색은 초록색은 시금치로 하고 뭐는 뭐 색깔 있는 과일 같은 걸로 색깔 낸다라고 하는데 거기 아무래도 화학약품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애들 성장이나 이런 거 별로 좋지 않거든. 그래서 나는 그 사탕, 젤리 이런 걸 별로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꼬맹이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 세계 놀이동산이 공통적으로 나올 때 보면 꼭 그 사탕 가게가 있어. 막 이렇게 막 쌓아놨어. 그래서 가서 삽으로 퍼서 봉지에 넣어갖고 최종적으로 질량을 재갖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하지. 우리 애들하고. 야, 200g만 사는 거야? 100g만 사는 거야? 이렇게 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종류는 되게 많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 모양의 사탕이 있었고 성우 모양의 사탕이 있었다 그래봐. 너는 한 마리에 10g이야. 나는 한 마리에 20g이야. 근데 우리 약속한 건 100g을 사기로 한 거야. 자, 어떻게 된다고? 내가 100g을 드러낸 거잖아. 100g을 삽으로 푼 거잖아. 거기 안에 성우 사탕은 하나에 10g이야. 한 개에 10g이야. 그럼 얼마야? 10마리 들어있겠지. 10개. 이게 몰수의 개념이야. 선생님은 100g을 드러내면 그 안에는 내가 몇 개 들어있어? 5개 들어있어. 나는 한 마리당 20g이니까. 이걸 정하는 거. 한 마리당 몇 그램. 그걸 정하는 게 바로 원자량의 개념이야. 그게 몰의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몰수는 개수고 그 다음에 한 마리당의 개수를 정하는 거. 원자 한 마리당. 근데 실제로 원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요새 기술이 발달해서 원자 현미경도 있긴 있는데 실제로 원자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만 볼 수 있어? 신만이 알 수 있어. 원자 한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 우리는 지금 원자라고 그래봐. 우리 지금 원자다? 원자다? 우리끼리는 원자라고 알고 있어. 근데 저기 있는 신이 우리를 먼지로 원자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볼 수가 없잖아.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쟤네 원자 하나네? 그럼 우리는 뭉쳐야 돼. 하나인 것처럼 행동해야 돼. 저쪽에서 상대적으로 정한 거야. 지네 마음대로. 우리 인간이 그래요. 지 마음대로 탄소 원자량 12 내가 정한 거야. 탄소들은 실제가 12가 아니었어. 1이었어 원래. 예를 들어서 1이었어. 내가 12라고 정하는 순간에 12마리가 붙어야 돼. 그리고 마치 하나인 것처럼 행동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상대값인 거야. 왜? 이유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작은 값이어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걸 정하는 거예요. 정하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탄소가 12마리일 때
12개일 때, 10이라는 값일 때가 1몰이구나. 그럼 그걸 양팔 저울에다 올려놓으면 탄소 12마리를 여기 10이라는 값을 여기다 올렸을 때 산소가 얼마인지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16이더라는 거야. 그 개수만큼을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재보니까 16g이더라는 거지. 수소를 재봤더니 1g이더라는 거야. 거기 안에 개수가 똑같이 들어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1몰이라는 개수를 정해놓고 너 이게 1몰이야? 라고 딱 정했더니 같은 원소들이 1몰씩 뭉친 거야. 걔네들을 각각 다 대봤더니 얘는 12g이고 얘는 16g이고 얘는 1g이고 다 다르더라는 거지. 마치 물질의 특성처럼 다 다르더라. 우린 그걸 원자량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 개념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얘고요. 이거 쓸 때 아까 얘기했죠? 알고 있는 양을 재는 거야. 내가 100g 쓰면 100g 끄집어내면 뭘 알고 싶은 거야? 100g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지. 그래야지 화학 반응을 할 수 있거든. 이게 핵심인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애를 눈에 보이는 양만큼을 떠내기 위해서 쓰는 단위. 그걸 우리는 몰이라는 개수로 정한 거야. 몰만큼 드러내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게요. 측정 가능한 양 이렇게 해볼게. 측정 가능한 양이 몰수더라라고 하는 거야. 몰이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나왔죠. 그 개수가 얼마인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죠.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쓴다? NA 이렇게 해서. 아보가드로 넘버 이렇게 돼. 이걸 우리는 1몰이라고 한 거야.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저거를 1초에 2개씩 쉬어가지고 평생 쉬어도 못 쉬는 숫자야. 죽을 때까지 쉬어도. 그 정도로. 뭐 책에 나와 있어요. 선생님 제가 외우진 않았는데 10원짜리 동전 저 개수로 지구에서 쌓아 올리면 달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정도 숫자야. 엄청난 숫자예요. 이때 이제 이게 우리가 고체나 액체의 경우는 이제 물질이 고체나 액체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로 측정 가능한 부분이 뭘로 측정할 거냐면 얘는 측정 방식이 뭐야? 질량을 측정하는 저울로. 고체는 그냥 이렇게 유산지라는 거 딱 올려놓고 거기다가 스패츌러로 이렇게 덜어내면 질량을 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액체는 어떻게 하는데 비커에다 놓고 0점 딱 맞추고 거기다 들이부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액체 같은 경우는 질량으로 측정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부피로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부피로 측정하면 거기에 질량으로 끄집어내려면 밀도가 꼭 필요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밀도하고 같이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도 나오는데 일단은 지금은 그냥 전부 다 질량을 측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만큼에 있는 양의 질량을 정하는 그런 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원자량인 거야. 근데 이게 어떻다고요? 절대 그건 신만이 안다 그랬죠. 본인들만 안다 그랬죠.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 야 이거 12로 정하자 이렇게 정한 거야. 근데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서 10이라고 정했는데 다른 나라에서 1로 정할 수도 있어요. 14로 정할 수도 있어. 그건 마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헷갈리지. 국제 규격이 필요하죠. 그래서 IUPAC이라고 하는 국제 응용화학회 그 학회에서 이걸 통일을 한 거야. 그게 탄소를 기준해 가지고 탄소 12를 1몰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원자량이야.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있는 얘를 12로 정한 거죠. 1, 16, 14 이런 식으로 정한 거예요. 안 외워도 돼요. 주어줍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최초에는 야야야 이거 탄소가 기준이 된 이유가 수소가 가장 가벼우니까 수소를 기준 잡으면 좋겠지만 수소의 문제점이 뭐냐면 수소의 동위원소들이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안정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탄소를 쓴 이유는 탄소가 자연계에 제일 많이 분포하고 있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동위원소도 되게 안정적이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처음엔 이걸 1로 잡았었어. 그럼 얘가 12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 싫어하거든.
그래서 양변에다 12를 곱한 거래요. 그래서 12가 되고 1이 되고 상대적인 값을 기준을 잡아서 이렇더라는 거지. 이렇게 정한 거야. 단위가 없음입니다. 왜? 상대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 그러나 나중에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그램 원자량이라 그래. 이게 1몰에 12g per 몰 이렇게 하면 이 얘기는 무슨 1몰에 12g이 들어있다는 뜻이고 1g per 몰 하면 1몰에 1g이 들어있다는 뜻이고 16g per 몰 하면 1몰에 16g이 산소가 들어있다는 뜻이야. 나중에 계산할 때는 이게 편하더라. 그래서 원래는 절대값이 아니지만 단위를 써가지고 나중에 계산할 때 우리가 계산할 때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램 원자량이라고 하는 단위를 활용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단위가 없어요. 근데 그대로 계산하면 편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이 있죠. 분자량은 말 그대로 원자의 합이죠. 야, 원자량의 합이니까 원자량 자체가 상대값이니까 분자량도 상대값이겠지. 이것도 단위 없음이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똑같이 그램 퍼 몰을 붙이면 계산할 때는 유용하게 쓰이더라. 그래서 얘도 우리 그램 분자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건 계산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분자 뭐뭐 있어요? 어디네? H2O 있지. CO2 있지. 뭐 NH3? 또 뭐가 있을까? CH4? 뭐 이런 애들 다 분자들 많이 나오죠. 자, 원자량의 합이니까 어떻게 돼? 1 곱하기 2에 플러스 16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12 더하기 16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14 더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12 더하기 1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예요? 18. 얘는 얼마예요? 44. 얘는 얼마예요? 17. 얘는 얼마예요? 16 이렇게 되지. 이런 애들이 분자량이 되는 거야. 분자량에도 역시 단위가 없어. 여기다 그램 퍼 몰을 붙이면 18g 안에는 물 분자가 1몰이 들어있는 거야. 몇 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암모니아 17g 안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암모니아 분자가 들어있는 거야. 암모니아 17g 안에는 3몰의 수소 원자가 들어있는 거야.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수소 원자가 들어있는 거야. 3이잖아. 이런 거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나 한번 해볼까? CH4. CH4가 16이잖아. 이거 4g 안에는 수소 원자가 1몰이 들어있다. 맞죠? 이 얘기잖아. 이게 4g이면 몇 몰이야? 몇 몰이야? 몰수 어떻게 구한다고? 자, 얘 분자량 얼마예요? 16이죠. 얘 질량 얼마야? 4지. 4분의 1몰이죠. 4분의 1몰의 메테인 안에는 얘가 몇 몰이 들어있어? 4몰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1몰이 들어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기본이다, 이제 계산하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원자량 또는 분자량. 그래서 몰수라고 하는 개수는 그 사탕가게를 기억하세요. 그거 하나의 기준에 대한 질량을 내가 떠내는 양으로 나눠주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나오는 거야. 그 개수를 구하는 게 우리의 관건이다. 이렇게 해서 분자량 하나 더 있어요. 뭐 있냐면 화학식량까지 있어. 화학식량, 뭘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원래 분자량을 써야 되는데 이온결합 물질 중에 NaCl 같은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은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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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l 어디를 분자로 잡을 건데 이거 분자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얘도 실험을 해야 되거든. 양을 측정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한 거야? 분자량 같은 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1대1이니까 NaCl 하나를 분자량처럼 보자. 그래서 얘가 얼마에 23이거든. 얘가 35.5거든. 그래서 얘 합이 58.5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얘도 그램 퍼 몰 이렇게 붙이면 이게 이제 그램 화학식량이 되겠지. 원래는 단위가 없어야 되는데 계산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필요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화나트륨 58.5g을 딱 끄집어내면 그 안에는 Na 플러스가 1몰이 있고 Cl 마이너스가 1몰이 있다고 정한 거예요. 1몰씩.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확장해 나간다. 결국은 전부 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몰수는 앞으로 이제 N이라고 쓸 것인데 얘는 N분의
W다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M은 분자량일 수도 있고 또는 원자량일 수도 있고 또는 화학식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분자량에 해당되는 양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M 대신에. 이 W는 뭐예요? 웨이트죠. 질량이야. 그람으로. 이건 뭐냐면 내가 몇 그램 드러낼 건지 실험할 때 몇 그램 떠낼 건지 그럼 그걸 분자량으로 나눠버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나온다고. 그 개수비로 화학 반응식 완성하면 되는 거야.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하고 우다다닥 하면은 이게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감이 와. 지금은 뭐 몰이 어려워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양을 눈에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점을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건 내가 이만큼 떠냈는데 그 안에 몇 개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려면 기준으로 나눠버리면 돼. 그럼 몇 개 들어있는지 나와요. 근데 그 몇 개가 우리끼리 정한 양이라고. 국제학회에서 정한 양이지 어떤 인간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그 안에 진짜 개수는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상대적인 상대값인 거야. 상대값으로는 예상이 가능한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니까 다 딱딱딱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보가드로 수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더라라고 하지만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나 오차가 큰 줄 아니? 니네 생각해봐. 6.02 곱하기 10의 23, 하나, 둘, 셋, 23개 0이 있는 거야. 이거 다 무의미한 숫자잖아. 그러니까 오차가 얼마나 크겠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 수준, 분자 수준은 너무 숫자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어마어마하게 정확도가 있는 거야. 아보가드로가 대단하다는 거죠. 이 숫자를 이렇게 정하는 게. 숫자는 엄청 방대하고 오차도 크지만 이 정도 해서도 화학 반응을 하는데 무리가 없더라는 거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이 숫자도 알아요. 이 숫자 자체도 상대값인 거야. 이 숫자 자체도 상대값이야. 그럼 상대값 아닌 건 뭘까? 다 상대값이요. 상대값 아닌 건 뭘까? 실제 개의 질량. 실제 그 안에 탄소, 실제 개 안에 산소, 개의 질량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나영이가 체중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여학생들이 체중 얼마여야지 좀 자기가 날씬하다고 생각하니? 한 42kg? 뭐 이런 한 42kg 나가. 그래서 자기는 나는 날씬하고 좀 그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너 80kg 나가겠네? 이렇게 정하면 기분 나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네 체중은 알고 있잖아. 근데 밖으로 얘기는 못하죠. 자랑하긴 좀 그러니까. 마치 이런 상황이야. 인간들이 임의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고 수연이랑 둘이 붙어가지고 우리 80kg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둘이 40kg씩이거든. 예를 들어서. 근데 이쪽에서 정한 사람이 80kg가 한 마리네? 그러니까 니네는 붙을 수밖에 없는 거야. 붙어서 같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 기준으로 다른 분자를 또 기준을 잡아버리니까 걔네도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절대값은 누구도 모른다?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존재하는 애는 누구겠니? 질량이야. 걔의 진짜 질량. 그러면 그 질량하고 부피는 측정할 수 있으니까 부피분의 질량이 뭐지? 밀도지. 그러니까 밀도는 그 물질의 특성이잖아. 그래서 밀도는 변하지 않는 거야. 밀도는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질량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외 나머지는 다 변해. 기준을 바꿔버리면 다 바뀌어. 개수도 바뀌고 하나당 질량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죠? 여기 지금 써놓은 건 다 상대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준을 정하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값들이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정답은 뭐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걔 진짜 하나 알맹이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표현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밀도 같은 애들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때 만약에 바뀌는데 변한다 그러면 그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밀도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약품 같은 거를 쓸 때 특히 고체하고 액체 같은 거를 시약으로 쓸 때 얘네들은 측정하는 방식이 고체는 질량을 측정한다. 물론 액체도 질량을 측정하긴 하는데 잠깐만 설명할게요. 비커에 놓고 그냥 거기다 0점 맞추고 거기다 스포이드로 떨어뜨려갖고 재도 돼. 그런데 보통 액체는 피펫으로 드러냅니다. 부피로 드러낸다고.
그러다 보니까 부피로 드러내다 보니까 몇 밀리리터로 용액에 들어있는 애를 몇 밀리리터로 끄집어낸다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람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밀도가 들어가야 돼. density. 밀도의 단위가 뭔데? 그람 퍼 밀리리터거든. 그럼 문제에서 그 특정 온도에서의 밀도 값이 주어진다고. 그럼 내가 떠낸 X라는 밀리리터에다가 밀도를 곱하잖아? 이게 사라진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니? XD g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 실험을 통해서는 액체는 부피로 덜어낸다. 그런데 걔 실험할 때 그 양으로는 그람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누가 들어가야 된다? 밀도 텀이 들어가야 된다. 이 밀도 텀 응용하는 게 수능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둬라. 근데 우리가 이제 몰수를 기준할 때 이게 질량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고체하고 액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쪽에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예시를 들어가지고 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뭔가 하나 따로 남았지. 뭐가 남았겠니? 기체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기체의 양을 측정해야 돼. 기체도 질량을 측정하고 싶어. 좀 난감하죠? 기체는 질량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측정할 거요? 풍선에서 담아서? 비닐봉다리에 담아서? 니네가 이제 양팔 저울 같은 데다 다룬다고 생각해봐. 윗접시 저울 같은 데다가 풍선에다가 담아갖고 담은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제 풍선의 무게가 더 나가지 않냐? 그 풍선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질량이 대봐야 얼마나 되겠어? 오차가 너무 심하겠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 거야. 막 공기의 부력 이런 것도 막 신경 써야 돼. 이거 질량만 측정하기 난감합니다. 그래서 기체는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봅시다. 계산으로 구해내야 돼. 질량을. 그 계산으로 구해내는 방법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야. 그러면 기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 이제 P하고 V하고 N하고 T라고요. P는 pressure, V는 volume, N은 몰수야, T는 temperatur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게 뭐예요? 압력, pressure, 얘는 부피, N은 몰수, 얘는 절대 온도다. 니네 절대 온도 뭔지 알죠? 절대 온도 얼마지? 273 플러스 도시 온도 이렇게 되잖아. PV는 NT, PV, NT 이걸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다? 기체를 나타내는 방법이야. 니네는 이걸 어디서 배웠어? 중학교 때.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이미 다 배운 기억이 있을 거야. 이거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이야. 기억나니? PV는 일정하더라. 그 다음에 T분의 V는 일정하더라. 압력하고 부피는 반비례하고 온도하고 부피는 비례하더라. 이게 이제 샤를의 법칙이고 보일의 법칙. 이거 두 개 짬뽕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일 샤를의 법칙이야. PV는 T분의 PV는 K 이렇게 쓰는 거죠. 일정한 상수.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는 보일의 법칙이죠. 이렇게는 샤를의 법칙이지. 그래서 이게 보샤야 보일 샤를의 법칙이야. 보일 샤를의 법칙. 그러면 이제 얘 어떻게 나타내냐? PV는 K, T 이렇게 나타내냐. 이 K를 실험적으로 증명해 보니까 PV는 nRT 이렇게 되더라는 거지. 유명한 이게 이제 화투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고3 때 배우는 화투에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만 알면 게임 끝나. 모든 일반화를 다 할 수 있는 건데 화1에서는 이거 일반화시키지 않고 그냥 뭐라고 나왔냐면 0도시 1기압 특정한 온도 0도시 1기압 얼마에? 22.4리터 22.4리터 이걸 1몰이라고 하자. 그 안에는 기체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기체 분자가 있더라.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그리고 그때 질량이 1몰이다. 그게 원자량이다. 분자량이다. 분자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똑같은 개념인데 기체는 질량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뭘로 얘기한다? 부피로 얘기한다. 부피로 얘기한다. 근데 부피를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온도하고 압력이 조건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니네들한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T도시 1기압 이렇게 나와.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한 25리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게 1몰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계산하기 편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점 같은 숫자를 주지 않으려고 저렇게 온도를 조금 변화시켜갖고 1몰이 25리터다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0.5몰이면 얼마야? 12.5리터를 나타내는 거야. 2몰이면 50리터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몰수를 부피로 나타내는 거죠. 몰수가 크면 부피야. 그러니까 부피비하고 몰수비는 항상 같아야 돼. 부피비, 몰수비, 분자수비, 개수비 이게 이제 화학 양적 계산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다다다닥 막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니네 머릿속에 확 들어와야 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이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로 나눈 이유는 어쨌든 둘 다 질량이 필요한 거야. 왜? 이 식에다 적용시켜야 되잖아. 기체도 무조건 이 식에 적용시켜야 돼. 근데 우리가 측정 방식 자체가 질량을 측정할 수가 없다고 기체는. 그러니까 기체는 부피로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부피 측정할 때 항상 뭐가 따라 나와야 돼? 온도와 압력이 항상 따라 나와야 돼. 온도, 압력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거든. 일반화시키면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그건 화투야. 근데 특정한 값만 화원에서 주어주는 거야. 이게 화원에서 나오는 값이다. 뭐 24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25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일반식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나와? 이 R이 0.08이야. 똥파리라고 쓰세요. 0.08이야. 그렇죠? 똥파리로 외우세요. 0.08이라고 하는 이런 기체 상수를 갖는다. 저기다 집어넣고 P 기압 넣고 V 리터 집어넣고 그 다음에 T는 온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으면 다 나와요. 몇 몰인지 다 나와. N이 몰수니까.